아이고, 참,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전화해서 결혼한다 그러네. 4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런 소식을 전하니 놀랐지. 그런데 그 아이, 예비 며느리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네. 글쎄 무슨 사정이 있나 싶었어. 나 이명섭이야. 올해로 78이 됐지.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 떠났고 남은 건 하나뿐인 아들 강재뿐이야. 그런데 우리 부자 사이 말이 잘 안 통했어. 얼굴 봐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함께 밥 먹는 일도 드물었지. 아들이 결혼 미루며 바쁘다 핑계대고 집에 잘 안 오니 나도 슬며시 포기하게 되더라고. 부모 자식 사이가 꼭 말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믿었지만 나이 들수록 그 믿음이 흔들리네. 그러다 아들 전화가 왔어.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갑작스런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놀라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야 싶었지. 그런데 아들 말투에 조심스러움이 느껴지네. 마치 뭔가 숨기는 듯해. 그래, 잘했다. 날짜는? 그렇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어. 며칠 후 나 혼자 단골 국밥집에 갔어. 아내 생전에 자주 같이 가던 곳이야. 아내 떠난 후엔 내 유일한 외출 장소가 됐지. 그런데 그날 새로운 젊은 여직원이 있었어. 밝은 인사와 정돈된 손놀림이 인상 깊네. 할아버지, 국밥은 맵게 안 맵게요. 그냥 맵지 않게 줘. 네, 알겠습니다. 따뜻하게 바로 드릴게요. 별거 아닌 말인데 마음이 걸리네. 그녀의 말투, 눈빛, 젓가락 놓는 손끝까지 익숙한 느낌이야. 참, 저런 아이가 우리 며느리였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말. 아버님이 국밥 참 좋아하신다고요? 아버님 예전에 어머님이랑 자주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다시 오시는 모습 보니까 꼭 잘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숟가락을 멈췄어. 가슴이 뭉클해지네. 그 말이 죽은 아내 마지막 말과 겹쳐. 당신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더 잘 챙길게요. 병원 침대에서 들었던 유언이야. 그 후로 누구에게도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오늘 낯선 여인 입에서 나오네. 설마 우연이겠지? 그런데 심장이 뛰네. 그날 저녁 아들 연락이 왔어. 아버지,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왜? 식사 좀 같이 하자고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그 식당 아이가 정말 예비 며느리인가? 가슴이 떨려. 아내와 살았던 수십 년보다 이 순간이 더 떨리네. 그 아이 밝은 인사, 다정한 손길, 국밥 위에 얹은 따뜻한 파송. 낯선 얼굴인데 말투, 표정, 앉은 자세까지 익숙해. 아버님이 국밥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분처럼 꼭 잘 모시고 싶어요. 처음엔 우연이라 했지만 아들 연락받고 확신이 생기네. 그날 저녁 아들이 고깃집으로 불렀어. 오랜만에 먼저 와 있었네. 고개 들지 않고 어색한 침묵 후 아들이 말했어. 아버지, 정식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이번에 결혼할 사람과 같이 살 생각입니다. 예식은 간소하게 하고요. 그래, 요즘 다들 그렇게 하지. 담담히 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아이 괜찮은 사람인가 궁금해. 아들 말하길 아주 똑부러지고 착하고 잘해요. 그런데 말끝이 멈칫. 뭔가 감추는 듯해. 언제쯤 얼굴 볼 수 있나? 아버지, 아직 정리할 게 많아서요. 좀 더 준비되면 정식으로 인사시킬게요. 지금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 말에 가슴이 찔리네. 보여주기 싫다는 듯 들려. 사정이 있겠지만 왜 며느리 언급 안 할까? 그날 밤 라디오를 켜고 앉았어. 진행자 목소리. 오늘도 아버지와 말 못 나눈 채 하루 지나신 분 계시죠? 한마디 건네는 용기가 가족을 붙잡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 말에 눈가가 시큰해지네. 아들과 둘이 밥 먹은 게 얼마만인가?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식당 아이 얼굴이 떠올라. 그 아이 너무 자연스러워. 아버지, 반찬 더 드릴까요? 김치가 오늘 좀 덜 익었죠.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국 식으니까. 그 아이가 우리 강제 데리고 올 사람인가? 그 물음이 가슴에 남아. 답은 없지만 감정은 시작됐어. 낯선 식당에서 익숙한 미소를 봤어. 그날부터 그 식당으로 자꾸 가게 되네. 이틀이 지났지만 그 기억이 안 떠나. 그 미소가 때론 딸 같고 때론 젊은 아내 닮았어. 설명 못할 끌림. 할아버지 오셨어요? 또 그날 그녀가 달려와 문 열어주네. 어제 오신 손님 보는데 어머님이랑 자주 오셨던 아버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도 국밥에 고춧가루 듬뿍 넣으시던 모습이 떠올라서요. 심장이 덜컥. 그녀가 나와 아내를 기억하나? 그게 몇 년 전인데 기억하오? 그럼요. 저 여기서 일한 지 7년 됐어요. 두 분 자주 오셨잖아요.
항상 나란히 앉아 된장찌개에 공기밥 둘 나눠 드시던 눈을 내리깔았어. 아내 모습이 떠올라 그땐 제가 말도 못 붙였어요. 두 분 사이가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그런 부부가 부러웠거든요. 테이블 닦으며 한 말인데 가슴이 먹먹해지네. 이 아이가 예비 며느리일지도. 그런데 왜 아들은 숨기나. 할아버지 국물 조금 더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국밥은 끓는 맛이 생명이니까요. 다정하게 다가오네. 고개를 끄덕이고 국 떠먹었어. 이 아이, 어쩌면 나보다 우리 아들을 더 잘 아는 사람일지도. 식사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오늘은 제가 계산할게요. 할아버지 오시는 게 반가워서요. 말을 잃었어. 그 다정함이 낯설지만 익숙해. 그런데 그녀 명찰 봤어. 강효진. 아들이 말한 적 없지만 어딘가 본 기억. 가슴이 뛰네. 그날 후 매일 아침 그 국밥집 앞 서성였어. 그녀는 나를 알아본 듯. 말은 없지만 눈빛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알았어. 아침 산책 코스가 바뀌었어. 굳이 돌아가서 그 집 앞 지나 가는 김에 국밥 한 그릇 쌀쌀한데 따끈한 게 좋지. 스스로 변명하지만 목적은 그 아이야. 강유진 이름이 맴돌아. 처음엔 착한 아이일지도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도 나를 안다는 느낌. 어느 날 문 열기도 전에 그녀가 달려나와 할아버지 오늘 미역국도 끓였어요. 속 풀어드릴까요? 그 말투에 자신감이 배어. 그냥 손님 대하는 게 아니야. 미역국, 그게 내 생일 때마다 먹던 건데. 그래서요. 오늘이 생일 아니어도 그런 날처럼 대접하고 싶어서요. 아내가 해주던 미역국 떠올라. 간은 조금 짜고 국물 걸쭉하지만 정성 들인 그 냄새. 혹시 나랑 어디서 본 적 있지? 어릴 때 아버님 댁 근처 살았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반찬 나눠주셨고요. 그때 아버님도 종종 오셨던 것 같아요. 퍼즐이 맞춰지네. 그래서 그 미소가 익숙했던 거야. 그땐 어리기도 해서 말 한마디 못 걸었지만 항상 저희 가족이 아버님 얘기했어요. 참 무뚝뚝하신데 밥값은 2배로 놓고 가신다고. 웃음이 나왔어. 그래, 내가 좀 그런 짓 했지. 둘이 처음으로 말 없는 웃음 나눴어. 그런데 마음은 편치 않아. 아들이 왜 이 아이에 대해 말 안 했나. 이렇게 따뜻한 아이를 왜 숨기나. 그녀가 앞치마 정리하며 할아버지, 가끔 가족보다 남이 더 따뜻할 때도 있어요. 그 말에 눈을 떨구었어. 그녀는 오래전부터 나를 바라보던 사람이야. 어쩌면 가족이 될 사람. 미역국보다 따뜻했던 건 그 말 한마디야. 그날 아침도 국밥집으로 갔어.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야. 누군가 마주할 공간. 할아버지, 오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 가져다 드릴게요. 유진이 반가워 달려와 며칠 사이 말투가 편안해졌어. 국간에도 괜찮지요. 어머님도 국 싱겁게 드셨다면서요. 그래, 짠 거 안 좋아했어. 목소리 작지만 그리움 섞여. 그럼 오늘은 어머님 드리는 마음으로 끓여봤어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 국 끓인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숟가락 든 손 멈췄어. 그 말이 온몸에 와닿네. 진심이야. 그래, 고맙구먼. 목소리가 떨려. 유진이 미소 지으며 자리를 뜨려 해. 그런데 툭 내뱉듯 물었어. 자네, 내 아들 강재 알아? 그녀 멈칫하지만 고개 끄덕여. 네. 사실 아버님이 저 누군지 모르셨을 때도 혼자 국밥 끓이면서 늘 생각했어요. 이분 말 별로 없으시지만 참 강재 씨랑 닮았네. 그래서 강재 씨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아버님도 분명 그런 분이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 들였어요. 그 눈빛에서 이미 알겠어. 그 아이가 아들 사람이라는 걸. 자네가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구먼. 왜 말 안 했나? 유진 시선 떨구고. 강재 씨가요. 아버진 나랑 안 닮았다고 했어요. 무섭고 무뚝뚝하고 칼 같아서 싫다고요. 가슴이 서늘해지네. 아들이 그렇게 말했단 사실보다 그녀가 아는 게 더 아파. 그런데 유진 눈 맞추며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무섭지만 따뜻한 분일 거라고. 말 없지만 많이 담고 계신 분일 거라고. 강재 씨가 닮지 못한 사람이라서 더 알고 싶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어. 누구에게도 들은 적 없는 말. 무섭지만 따뜻한 분일 거라고. 손등으로 눈물 훔치며 국이 짜구먼. 오늘은 짠 거 아니고요. 그냥 눈물이 간에 들어갔나 봐요. 그녀 농담에 웃음 터뜨렸어. 오래간만에 마음 놓인 웃음이야. 그날 이후 며칠 집에 머물렀어. 가슴이 벅차서 식당 문 열 자신 없었어. 누군가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 흔들 수 있구나. 그녀 말은 아들도 안 한 거야.
멀리서 지켜본 아이가 내 진심 이해해줬어. 고마우면서 미안하네. 4일째 식탁 밥그릇 보며 혼자 먹는 밥 왜 이렇게 쓸쓸하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운가. 그 말 듣고 싶어 발길이 국밥집으로. 평일 아침 손님 적어. 문 열자 향과 목소리. 오셨네요, 할아버지. 유진 밝게 달려와. 오늘은 소고기 무국이에요. 담백하고 속 편하게. 내가 뭐 먹는다 했나? 아니요, 그냥 오늘 오실 것 같았어요. 말문 막혔어. 누군가 기다린다는 말 수십 년 안 들었어. 말없이 앉아 숟가락 들었어. 국 담백해. 아내 스타일. 어디서 이런 맛 배웠나? 어릴 때부터요. 엄마가 이건 사랑할 때 끓이는 국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할 때, 화내지 않아야 할 때, 그냥 따뜻하게 옆에 있고 싶을 때. 고개에 끄덕였어. 이 아이가 딸처럼 느껴지네. 여기 오는 거 귀찮지 않았나? 고개 크게 저어. 사실 오늘 아침 문 열면서부터 기다렸어요. 오시지 않아도 괜찮은데 혹시 오시면 따뜻한 국 먼저 드리고 싶어서요. 요즘 날씨엔 아무 말 없어도 따뜻한 거 하나면 다 되니까요.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들어. 이 아이가 우리 집 식구 되면 다시 따뜻한 밥 먹는 인생 될 수 있겠구나. 아들과 나 왜 멀어졌을까? 나도 아버지였는데 왜 그 아이 마음 몰라줬나? 식당 나서며 발걸음 멈춰. 따뜻한 국 기다렸다는 말, 그 눈빛. 강제는 왜 저런 아이 숨기려 했나? 아니, 강제가 아니라 내가 벽쳤던 거지. 아내 떠난 후 집안 조용했어. TV 소리나 전화뿐. 강제집 머무는 시간 줄었어. 학교 잘 다니냐? 응. 밥 먹었냐? 응. 대화 3마디 넘기기 힘들었어. 서로 부담스러워. 나는 강제를 철없다고, 강제는 나를 차갑다고 느꼈겠지. 지금 보니 그 시절 강제 표정 떠올라. 늦은 밤 들어와 불 꺼진 거실, 랩 씌운 반찬, 말없이 학교 간다 나서는 뒷모습. 내가 아버지 노릇 못했구나. 유진이 강제가 삼켰던 감정 대신 말해주는 듯해. 강제 씨가 아버님 닮지 않았다고 자주 말했어요. 그래서 겁난다고도 했고요. 겁난다는 말, 분노보다 깊어. 가까이 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어 무서운 거.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 봤어. 아내 좋아하던 색, 당신 강제가 힘들어했던 거 몰랐죠. 말 따뜻하게 했어도 달라졌을 텐데. 아내 목소리 같아. 결심했어. 이제라도 강제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 어떻게? 말보다 국 하나 건네는 게 진심 담는 나이야. 늦지 않았겠지. 아직 그 아이가 내 앞에 있으니까. 이 아이 나보다 우리 아들 더 알고 있네. 말보다 눈빛으로 마음 전하는 사람 있지. 오늘 조금 늦으시네요. 문 열자 유진 반겨. 모자 벗으며 날 따뜻해서 천천히 걸어왔지. 잘하셨어요. 저도 오늘 천천히 준비했거든요. 미소 지으며 주방으로. 그날 국밥 대신 2사람분 반찬 차려. 다른 손님 오나? 아니요, 오늘은 제가 아버님이랑 같이 먹고 싶어서요. 조심스레 앉아. 따뜻한 냄새와 조용한 공기. 유진 말 꺼내. 아버님, 혹시 강제 씨가 예전에 편지 썼던 거 아세요?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요. 저한테 처음 썼는데 아버지 얘기 있었어요. 젓가락 내려놓고 봤어. 주머니에서 종이 꺼내. 이건 복사해둔 거예요. 언젠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망설이며 받아. 나는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단지 나는 아버지처럼 강하지 못해서 무서운 거다. 아버지가 왜 말을 아끼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고 내가 힘들 때 옆에 계셨다는 걸 이제야 기억난다. 읽으며 눈가에 수분 차올라. 종이 접을 수 없어. 손 떨려. 유진 말해. 저는 강제 씨가 아버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표현 방법 몰랐던 것뿐이에요. 입 다물었어. 그 애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닮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닮고 싶었다고. 네, 그래서 제가 더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님도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그 말이 마음 문 두드리는 열쇠 같아. 무섭고 어려운 사람한텐 말 더 못해요. 그런데 잊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목소리 흔들리지 않아. 진심 담겨. 국 한 숟가락 떴어. 오래 씹었어. 아들 작은 손 쥐던 기억. 자전거 넘어져도 울지 않던 얼굴. 대학 합격 후 혼자 끓여 먹던 뒷모습. 조용한 아이지만 사랑 기다렸어. 이제 그 마음 전해준 사람이 유진이야. 고맙다. 정말. 목소리 떨려. 이제부터는 아버님께 편지도 밥도 말도 제가 대신 드릴게요.
그 말에 눈 마주치고 고개 끄덕였어. 마음에 작은 봄 피네. 처음엔 진심 아니었지만 지금은 아버님이 가족입니다. 그녀 처음부터 진심 아니었어. 하지만 지금 진심은 눈물보다 깊어. 그날도 문 열어 무심한 척 들어섰지만 기다리는 눈빛 따뜻해. 오늘 도라지 무침했어요. 기침하실까 봐요. 쟁반 들고 다가와 말없이 앉아 국도 밥도 반찬도 한참 봤어. 도라지 무침이라 내 제아버지도 겨울 되면 드셨거든. 손 시려워도 꼬집어주던 기억. 고개 돌렸어. 유진아, 혹시 내 아버지 얘기 조금 해줄래? 멈칫하더니 주머니에서 종이 꺼내 제 아버지 일기예요. 돌아가시고 정리하다 마지막 장에서 오늘도 공장님께서 내 월급 먼저 챙겨주셨다. 자신은 마지막에 받고 우리 식구 먼저 챙긴다. 이런 사람을 상사로 둔 게 내 인생 마지막 복이다. 읽는 순간 숨 막혀. 이거 내 그 공장님이 아버님이셨어요. 뭐라고? 20년 전 공장장 때 제 아버지 강만호 씨랑 같이 일하셨죠. 이름 듣자 기억나. 작고 마른 몸, 반짝이던 눈빛, 항상 고개 숙여 인사. 그래, 기억난다. 성실한 사람 중 하나였지.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구나. 고개 끄덕여. 처음엔 일기에서 이명섭 이름 봤을 때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평생 감사했을까. 그래서 강재 씨가 아버님 아들인 줄 알고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사실 처음엔 진심 아니었어요. 손 움켜쥐었지만 그녀 이어가.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밥 건네는 손길, 말없이 앉아주는 뒷모습에서 제 아버지 생각났어요. 유진아. 처음으로 이름 불렀어. 고개 숙였다 들며. 처음엔 좋은 사람 궁금해서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가족 되고 싶어서, 아버님께도 진짜 가족 되고 싶어서 여기 있어요. 목소리 작고 단단해. 아버님, 이 집 들어온 이유 복잡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말 아버님이 우리 가족 되어주시길 바래요. 더 말 안 했어. 대신 그녀 손등에 내 손 올렸어. 고맙다. 그래줘서 고맙다. 느꼈어. 처음 목적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깊은 마음으로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 한 번도 속마음 말한 적 없지만 늘 아버지였어. 그런데 사람으로서 마음 말해본 적 없었어. 아버님, 오늘 옆에 앉아도 괜찮을까요? 밝게 물어. 당황했지만 진심 표정에 고개 끄덕였어.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앞에 된장찌개, 나물, 따끈한 밥. 강재씨, 오늘 회사 늦을 거래요. 그래, 늘 바빴지. 목소리 부드러워. 유진 조심스레. 저 어릴 때 아버지 여였어요. 일기장에서만 생각했지.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 막연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밥숟가락 떠주실 때마다 마음 따뜻해졌어요. 말 없는 위로 같았어요. 고개 숙인 채 들어. 그래서 오늘은 아버님 이야기 듣고 싶어요. 한 번쯤 속마음 털어놓고 싶으실 때 있지 않으셨나요? 고개 들었어. 숨 들이쉬고 말 꺼내. 사실 좋은 아버지라 생각해 본 적 없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무서웠어. 말 한마디에 등짝 걸고 밥상에서도 눈치 봤지. 유진 손등 근처에 손 가져다. 온기 느껴져. 그래서 절대 소리치지 말자, 애 때리지 말자 했어. 그런데 그러다 애의 생각도 몰랐더라고. 목소리 갈라지고 눈가 물기. 강제 무뚝뚝해진 것도 나 때문이겠지. 내가 말 안 하니 걔도 말하는 법 못 배운 거야. 유진 손 얹어. 따뜻하고 단단해. 아버님, 강재 씨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 없어서 무섭지만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다고요. 눈 질끈 감았어. 몰랐던 말, 아들이 한 말. 그랬나? 말 못해도 정말 많이 의지해요. 한참 말없이 밥 먹었어. 숟가락 소리만. 유진 말해. 저 사실 아버님이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 들었을 때부터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젓가락 내려놓고 바라보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했던 것 같아. 그녀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고맙다. 진심으로. 그건 아버지가 아닌 한 사람, 이명섭의 진심이야. 유진 그 손으로 마음 품어줬어. 결혼식 단출했지만 내 마음 벅찼어. 꽃도 음악도 필요 없어. 그날 두 사람 가슴에 받아들였어. 결혼식 정말 조용히 치렀어. 친척 최소한, 하객은 식당 식구, 유진 친구, 강제 동료 몇. 예식장 작은 한옥 갤러리, 붉은 고목마당에 흰천 배경, 두 사람 이름 입판. 검은 양복에 안에 꿰맨 목도리 걸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숨 내쉬며 앉아 유진 등장.
하얀 원피스, 단정한 핀. 평소보다 담백하고 따뜻해. 나 보며 웃네. 이 아이 이제 우리 집 사람. 강제 등장. 어깨 긴장했지만 눈빛 흔들림 없이 결혼식 단순. 서로 손잡고 서약. 아버님, 저는 강재 씨와 함께 아버님께 따뜻한 밥상 차리는 삶 살겠습니다. 목이 떨려. 결혼식 끝나 사진 찍고 음식 나눌 때 강재 다가와. 아버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투 딱딱하지만 감정 담겨. 어깨에 손 올려. 그런 말 결혼할 때 아니면 못 듣지. 그래도 너 잘했다. 유진 좋은 아이더라. 고개 끄덕이며 눈 감아. 아버지, 예전 왜 말 아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래, 늦게 알면 어때? 알게 된 게 고마운 일이지. 길게 말 안 했지만 오해와 거리 녹아. 유진 와서 속삭여. 아버님, 오늘은 제가 국 끓여 드릴게요. 이제 가족이니까요. 웃으며. 그래, 오늘 며느리 국 먹는 날. 오래간만에 가족과 밥 먹었어. 그날 가장 벅찬 잔치야. 이젠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고 싶어. 평생 역할에 갇혀 살았어. 이제 나란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 결혼식 끝난 며칠 후 식당 앞에서 망설였어. 이제 그녀 가족 됐어. 손님인 척 앉을 필요 없어. 불편하게 할까 걱정. 문 열자 목소리. 아버님, 오늘 갈비탕 진하게 끓였어요. 뼈에 좋다고 해서요. 작게 웃으며. 내 뼈보다 내 마음이 더 튼튼하구먼. 그럼요. 저 이제 아버님 딸이니까요. 멈칫했지만 고개 끄덕. 마음속에서 딸처럼 부를 수 있겠어. 식사 마치고 뒷마당에 앉아. 저녁해 기울고 장독대비 길게. 내가 평생 아버지 이름으로만 산 것 같아. 유진 고개 끄덕이며 기다려. 남편일 땐 남편답게, 아버지일 땐 무게 있게.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사람 고독하게 만들더군. 하늘 올려다봐. 구름 사이 햇빛, 어릴 적 들판 하늘 닮아. 지금 생각하면 힘들다 외롭다 한마디만 했어도 달라졌을 텐데 그 한마디 하실 줄 몰라서 더 존경스러웠어요.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어깨 툭 내리며 웃었어. 나도 좀 그냥 사람이고 싶어졌어. 아버지도 어른도 아닌 그냥 이명섭.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럼요. 전 그냥 이명섭이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 있어줘서 좋아요. 가슴에서 오래된 게 무너지네. 책임감, 무게, 감정, 체면. 그날 밤 일기 썼어. 오늘 처음 내 이름 되찾은 기분. 이제 아버지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날 이후 혼자 아니야. 조용한 식탁에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외롭지 않아.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 이불 개고 마당 물 뿌리고 와이셔츠 다려. 오늘 내가 국 끓여볼까? 미역 꺼내. 안에 사둔 봉지 유통기한 지났지만 버릴 수 없어. 물에 불리니 향 싱그러워. 먹을만 하겠지. 냄비에 물 올려 소고기 넣고 들기름 조금. 손 익숙하네. 아내 하던 걸 옆에서 봐서 문 열리는 소리. 아버지 들어갑니다. 유진 목소리. 냄비 뚜껑 열어 김 식혀. 국 끓이는 중이야. 진짜요? 무슨 국이요? 미역국. 생일 아니잖아요. 맞아, 생일 아니야. 그냥 밥 챙겨주고 싶어서. 말없이 고개 끄덕이고 웃어. 그럼 제가 밥 지을게요. 오늘 반찬 할래요. 둘 말없이 부엌 섰어. 하나 국, 하나 밥.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워. 점심 무렵 강제 들어와. 아버지, 냄새 뭐예요? 미역국. 너 먹고 가라. 내 엄마가 밥 지었고 내가 국 끓였다. 멈칫하지만 웃으며 앉아. 셋 나란히 조용히 먹었어. 요란한 말 없지만 반찬 하나 국물 숟가락에 정로가. 식사 끝나 유진 쪽지. 아버님, 오늘 저녁 식당에서 기다릴게요. 국 끓여둘게요. 혼자 오지 마시고 강재 씨랑 꼭 같이 오세요. 보며 가슴 깊이 웃었어. 혼자 아니야. 일기장에 썼어. 늦게서야 알았다. 곁에 있던 마음을 그 아이 국 건네던 날 이미 위로받고 있었다. 이제 혼자 아니다. 식탁에도 온기 있다. 그 따뜻함이 나를 사람으로 만든다. 그날 이후 매일 식당 찾았어. 딸과 아들 건네는 한 그릇으로 인생 채워. 이제 아버지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름 부르고 사랑받아. 혼자 아니야. 정말 가족이야. 이명섭 할아버지 이제 혼자 아니야. 78세에 새로운 가족 만났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있고 늦어도 돌아오는 사랑이 있어. 아이고, 여러분도 가족과 벽사였다면 따뜻한 밥 한 그릇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음이 통할 거예요. 건강히 지내시고 따뜻한 날 되세요.